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월 28일 오전 11시 30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반역적 망언을 했습니다. 반역적이란 뜻은 반국가적, 반헌법적, 반인륜적이란 뜻을 다 내포하는 말입니다. 이틀 전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중국 공산당 창립 10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창립 100주년은 진심으로 축하해야 될 일이 아니고 진심으로 저주해야 될 일입니다. 중국 공산당 지난 100년의 역사는 유혈의 역사였습니다. 중국에서 수천만 명이 공산당의 계급투쟁에 휩쓸려 가지고 죽었습니다. 그 여파가 한반도에도 밀려와 가지고 1950년 10월 19일 우리가 북진 통일을 눈앞에 두고 압록강에 한국 제6사단 장병들이 가서 물을 떠오고 하는 이 판에 바로 수십만 명을 들여보내 가지고 북진 통일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대공세를 펼쳐 가지고 일사후퇴라는 민족적 비극을 만들어낸 자들이 바로 중국 공산당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유엔에 의해서 침략자로 규정되어 가지고 국제사회에서 그 뒤 20년 동안 고립되었던 이 중국에 대해서, 중국 공산당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사상을 의심할 권한과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망언은 처음이 아닙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3년에 중국을 방문해 가지고 학교에서 강연을 하던 중에 학생의 질문을 받고 답하는 과정에서 존경하는 사람 두 사람을 꼽았는데 등소평과 모택동이었습니다. 모택동과 중국 공산당을 존경하고 축하하는 두 사람이 대한민국의 대통령 자리에 앉았다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분별력을 의심케 하는 겁니다. 이 발언은 또한 2008년 평창 올림픽 전야제 리셉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일성의 손녀를 앞에 두고 한 유명한 말, 김일성주의자 신영복을 사상가로 존경한다 라고 한 말과 연결시켜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사상, 정책 이런 게 다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 발언이 어떤 상황에서 나왔느냐를 포함해서 해석을 하면 더 끔찍합니다. 중국 공산당 창립 10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이 말이 인민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우리 청와대는 이 말을 했다는 것을 숨겼습니다. 인민일보가 어제 보도함으로써 알려졌습니다. 중국 매체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시진핑과의 통화에서 중국의 국제 지위와 영향력이 날로 커지고 있다. 두 번째 100년의 분투라는 목표 실현을 위하여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중국은 공산당 창립 100주년인 올해와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100주년인 2049년을 중화민족 위대한 부흥의 기점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에 말하자면은 영합한 거죠. 이렇게 발언을 하니까 일면 오른쪽 머리 기사에 배치했다고 합니다. 인민일보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리고 신화통신과 CCTV 등 관영 매체도 아주 비중 있게 보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측이 공개한 시진핑 주석의 발언, 남북, 북미 대화 지지, 조기 방한 성사 등의 발언은 중국 측이 보도하지 않았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연 이런 말을 했는지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40분간 이어진 이 통화는 중국 측이 먼저 요청을 했다고 하니까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며칠 안으로 문재인 바이든
통화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전에 시진핑이 어떤 쇄기를 박아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즉 바이든 행정부가 등장해서 이제 대중 압박 정책을 펴고 특히 한미일 동맹을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호주까지 플러스하면은 또 인도까지 플러스하면은 대중 포위망이 형성이 되는데 이 연합 전선에 참여하지 말라는 압박이 아니었느냐 하는 관측입니다. 홍콩에서 발행되는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이날 한중 정상의 통화를 분석한 기사에서 한국을 민주국가들의 반중연합에 끌어들이려는 바이든 미 행정부의 계획을 좌절시키려는 중국의 매력 공세다라고 평을 했습니다. 청와대는 그 의미를 이런 식으로 축소시켰습니다. 한국과 중국이 설 연휴 및 춘제를 앞둔 신년 인사였다 라고 했는데 문 대통령의 공산당 100주년 축하 등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창피한 발언인지는 뭐 스스로 알았던 모양입니다. 이 중국 공산당 100년은 이 아시아 전체에 심각한 문제를 주었습니다. 즉 1917년의 볼셰비키 혁명이 러시아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에 참화를 불러온 것과 같은 거죠. 사실은 2차 세계대전도 독일이 일으켰지만은 그 원인 제공자는 소련이었습니다. 당시 소련은 폴란드를 치려고 하는 히틀러의 나치와 동맹을 맺습니다. 동맹이라기보다는 이 불가침 조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독일에 프리핸드를 줘가지고 독일이 폴란드를 치고 영국을 치고 유럽 전체를 석권하는, 그리고 나중에는 소련까지 치는 이런 대재앙의 문을 연 것이 바로 스탈린 공산당이었습니다. 지금 계산하면은 아마 중국에서 공산당의 발호로 죽은 사람이 최소한 한 5천만 명 넘을 겁니다. 중국이 집권하고 중국 공산당이 집권한 1949년 10월 1일 이후에 중국에서는 대약진 운동을 통해서 수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60년대, 70년대에 걸친 문화대혁명 10년을 통해서 또 수십만 명이 죽거나 수백만 명이 아마 굶어 죽었을 겁니다. 무자비한 숙청이 있었습니다. 등소평의 개혁 개방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1980년대부터 중국이 경제 대국으로 일어서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중국이 공산 독재 정권임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인권 탄압 국가는 중국이고 세계에서 가장 모진 인권 탄압 집단은 북한입니다. 북한의 핵 개발과 북한의 이 대남 도발 전략 정책도 중국의 비호가 없었으면 불가능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야말로 아시아의 평화의 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중국 공산당의 창립을 10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더구나 문재인 대통령 부친은 중공군의 남침으로 시작된 일사후퇴, 그 속에서 흥남에서 고맙게도 미군이 제공하는 배에 몸을 싣고 남한으로 와서 여기서 결혼해가지고 문재인 씨를 낳은 것 아닙니까? 어떻게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그렇게 큰 피해를 당한 문재인 대통령 입에서 중국 공산당 창립을 진심으로, 그것도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말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은 국민을 개돼지로 보지 않는 한 이런 말은 할 수 없다. 국군을 허수아비로 보지 않는 한 이런 말을 할 수 없다 라는 결론에 이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국무부 부차관보로 임명된 정 H. 박이라는 CIA 전 분석관이 한 말이 결국 맞다는 결론에 자연스럽게 도달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원칙을 훼손하고 탈북자와 반북단체를 탄압한다. 그런 사람이니까 자연스럽게 중국 공산당 진심으로 그 창립을 축하한다는 말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은 바이든 행정부와 문재인 행정부의 갈등은 눈에 뻔하게 보이고, 이제 한국이 미국과 중국의 대결 속에서 어느 쪽에 설 것이냐, 잘못하면 미로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택은 간단합니다. 우리는 미국과 군사동맹, 그리고 자유동맹입니다. 그리고 중국과는 경제적 파트너죠. 이것을 양립시켜야 됩니다. 양립시킬 때 뭘 우선할 수 있느냐? 생존의 문제가 걸린 안보동맹을 우선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기에 무슨 중간지대가 있는 것처럼, 한국이 균형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는 그런 망상을 심어주고 있는 사람들이 문재인 주변에 문정일이라든지 이런 백면 서생들이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충격적인 것은 인류의 20세기에 등장한 인류의 가장 큰 악의 제국입니다. 이 악의 제국이 한반도에 야욕을 들이부지 않았으면 몰라도 그 공산당의 등장으로 이 8천만 국민들이 고생하고 있는 이걸 망각하고 중국 공산당 창립 10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했다고 하는 문재인 씨가 대한민국에서 국민들의 선택에 의해서 대통령으로 뽑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한국 국민들, 문재인을 뽑은 한국 국민들에 대한 하나의 경고, 찬물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은 그 국민의 보통 수준과 일치합니다. 문재인이 바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얼굴입니다. 감사합니다.